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코스트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종류와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세 번째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치라는 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치라는 것은 저희가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있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성능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저희가 두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어서 포워드 패스를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을 먼저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아웃풋을 실제 라벨, 타겟과 비교를 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코스트를 토대로 저희가 이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파라미터를 줄이는 방향을 알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과정이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데이터를 포워드 패스 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은 현재 딥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얻어지는 그 아웃풋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웃풋이 주어지면은 이제는 그 주어진 아웃풋 y 햇과 원래 타겟 y 있죠? 그 두 개 사이에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은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해서 제가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된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새로운 데이터로 제가 포워드 패스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한번 업데이트할 때 방금과 같은 사이클을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시할 것은 여기 이 데이터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포워드 패스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한번 업데이트할 때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포워드 패스를 시켜서 그래서 코스트 값을 계산하려면은 이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한 모든 값들을 다 컴퓨터 메모리에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 방대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즉 한번 포워드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그 코스트를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로 나눠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샘플이 100만 개가 있으면은 이 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랜덤 샘플로 100개씩 선별을 해서 처음 100개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100개를 가지고 또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의 데이터에 대한 토탈 코스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개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저희가 컴퓨터 메모리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이 데이터 있죠. 이것을 저희가 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저희가 배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이 배치의 크기, 배치의 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인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배치 사이즈는 뭘까요? 이 배치 사이즈는 그 배치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배치, 여기에 사용되는 샘플들의 데이터들의 개수를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총 데이터의 수가 100만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100개씩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배치마다 저희가 100개의 데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 엔타이어 데이터셋은 몇 개의 배치로 쪼개지는 거죠. 이런 배치들이 총 10,0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저희는 하나의 배치를 사용하는데 그 배치의 크기가 100개니까 이제는 이런 배치들을 10,000개를 저희가 찾아야만이 그것이 전체 데이터 100만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전체 데이터셋을 한번 트레이닝 하는데 실제로는 10,000번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에폭은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 번을 돌리면은 그것이 에폭 한 번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타이어 데이터셋이 지금 100만 개면은 이 100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 다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저희가 에폭을 한 번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넘버 오브 에폭은 뭘까요? 저희가 10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훈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학습이 덜 돼 있으면은 그 100만 개의 데이터를 다시 또 넣어서 훈련을 하고 또 다시 넣어서 또 훈련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 돌리면 에폭이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50 에폭을 훈련을 했다. 그 말은 전체 데이터셋을 50번을 더 반복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터레이션은 뭐냐면은 에폭을 한 번 돌릴 때 그러니까 이 100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 딱 훈련하는데 제가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했으면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총 10,000번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타이어 데이터셋을 배치 사이즈가 100인 배치들로 쪼개면은 총 배치의 개수가 10,000개가 될 거예요. 에폭을 한 번을 돌리는데 필요한 배치 개수를 제가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터레이션이 10,000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 또는 배치 사이즈, 넘버 오브 에폭,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배치 사이즈하고 이 에폭 넘버는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 이건 사람이 직접 정해줍니다. 내가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내가 100개씩 쪼개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를 사람이 직접 정해주고 또 하나는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하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반복할 거야. 에폭 넘버죠. 그것도 내가 총 50바퀴를 돌리겠다. 아니면 100번을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넘버 오브 에폭도 사람이 직접 정해줍니다. 코드를 짜는 사람이 직접 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금 파라미터라는 것은 웨이트하고 바이아스들을 말하는 거죠.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해야 되는 그것을 파라미터라고 부른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직접 정해주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매직 룰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만 개의 데이터를 내가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해서 쪼개서 할지 500으로 쪼개서 할지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 성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지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가 찾아주는 그런 매직 룰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에폭을 몇 번을 돌려야 이것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될지도 사람이 직접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치를 이해한다면은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배치의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집니다. 먼저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여기 배치 사이즈가 트레이닝 데이터셋 전체라고 했죠. 그것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전체가 100만 개면은 내가 배치 사이즈를 100만으로 하겠다. 그 말은 이 100만 개 전체에 대해서 한 번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 번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과 정반대 개념이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인데 약자로 SGD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배치 사이즈를 1로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번에는 각각 데이터 한 개마다 저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가 1이니까 데이터 한 개 한 개마다 저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타이어 데이터셋이 100만 개면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쓰게 되면은 그 업데이트 하는 숫자를 제가 이터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터레이션이 100만 번이 되는 거죠. 총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100만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하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 두 개 사이에는 장단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이것은 배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그럼 미니 배치란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그 배치 사이즈를 100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잡아주는 것을 저희가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할 때에는 데이터셋이 1000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많이 있지 않을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셋 자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셋을 하나의 배치로 묶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한 개마다 저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데이터 하나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딥러닝에서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 수가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 심지어는 몇억 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도 없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분류를 해서 배우겠지만 실제 저희가 딥러닝을 할 때는 이 방법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 용어는 딥러닝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많이 쓰였던 용어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SGD,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란 말을 써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같은 개념이지만 이걸로 바뀌면서 실제로는 배치 사이즈가 1이 아니라 적당히 100개, 200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이 용어에 이미 익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용어를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바꾸지 않고 여기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실제로 쓰지만 이것을 그냥 간단히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배치 사이즈가 엔타이어 셋 전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에폭에 있는 그 데이터 전체가 하나의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코스트 값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이 이퀘이션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된 파라미터가 지금 세타의 t가 되고, 여기에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저희가 토탈 코스트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지금 이 엔타이어 셋 전체에 대한 토탈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러닝 레이트 에타를 곱해주고 이제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이 네거티브 그라디언트 값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게 그죠? 새로 업데이트가 된 파라미터 세타 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이터레이션을 써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때 이 토탈 코스트가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토탈 코스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가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된 파라미터죠. 이게 기존의 파라미터고, 그래서 t 스텝에서의 파라미터가 여기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웨이트들 그리고 바이아스들을 통째해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는 각각의 웨이트들 그리고 바이아스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웨이트들, 이 바이아스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방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어떤 값들을 나타내냐면은 만약에 이 파라미터의 웨이트가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해야 될 웨이트가 두 개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T스텝에서 W1의 웨이트 값, 그리고 T스텝에서 지금 현재 상태죠. W2의 웨이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예타를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밸류에 대해서 W1으로 편미분한 것과 W2로 편미분한 것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 쓰는 것이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다음 업데이트가 된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W1의 업데이트된 값, W2의 업데이트된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엔트리 값만 비교해 보면 이것은 이거 계산한 값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i가 1인 경우, 그죠? W1의 t 플러스 1은 W1의 t에서 마이너스 에타의 코스트를 W1으로 편미분한 값. 이 두 번째 값은 또 이걸 계산한 값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한 식인데 저희가 간출해서 그냥 파라미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각 웨이트나 바이아스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쓰고 싶을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배치 그라디언 디센트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만약에 이 코스트 서피스가 컨벡스라고 하면은, 컨벡스라는 말은 코스트 서피스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코스트 서피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로컬 미니멈이 하나 이상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쭉 코스트를 내려가는 쪽으로 가다가 여기에 도착하면 멈춰버리겠죠. 그런데 실제 정말 코스트가 낮은 곳은 이곳인데 여기에서는 로컬하게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낮은 값이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로컬 미니멈은 찾더라도 여기에 있는 글로벌 미니멈이죠. 제일 작은 값. 이 글로벌 미니멈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벡스라면은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컨벡스라면 이 글로벌 미니멈이 항상 제일 밑에 하나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만약에 배치 그라디언 디센트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값을 찾아갈 때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미니멈으로 잘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데이터의 일부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 일부의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방향성을 잘못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노이즈에 대해서 로버스트합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단 말은 노이즈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만약에 100만 개가 있으면은 이 100만 개 각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마다 노이즈들이 있겠죠. 하지만 100만 개 데이터 전체를 모아놓으면 이것의 평균치를 따지면은 거의 노이즈와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이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트레이닝을 할 때, 그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값을 다 기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메모리 카파시티가 아주 커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이걸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이 파라미터 조금씩 움직이는데 실제 이때 데이터셋 전체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느리게 되겠죠. 트레이닝 속도가 너무 더 느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러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온라인 러닝이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 결과를 얻어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하기 때문에 매번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전체 모일 때까지 내가 트레이닝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러닝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그젬플 하나당 코스트를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잘 보면은 이제는 뭐가 달라졌죠? 앞에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하고 동일해 보이지만 엄밀히 보면 이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코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를 계산했다면은 이번에는 샘플 하나당 코스트, 로스를 계산해서 저희가 그것의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웨이트 하나하나당 이 이퀘이션을 쓴다면 이런 방식으로 쓰이겠죠. 그러면 이것의 장점은 뭘까요? 저희가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개수가 10,000개라면은 이 전체 데이터 개수를 한 번 하는데 실제로는 10,000번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업데이트를 할 때 베런스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플럭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스트 서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은 코스트를 나타내는 등고선들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타 제로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멀한 세타 값을 제가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찾아가고 싶어요. 지금 방법이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고, 이것은 여기 붉은색이죠. 이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보면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이 점에서 이 등고선 있죠? 코스트 펑션의 등고선에서 수직으로 가장 많이 내려간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저희가 러닝레트를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많이 가진 않고 아마 적당한 길이만큼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저희가 데이터셋 전체를 한번 다 써먹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셋이 10,000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개의 데이터를 써서 저희가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음 10,000개의 데이터를 써서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에서 이 등고선에 수직인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10,000개의 데이터를 써서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10,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볼까요? 배치 사이즈가 1이기 때문에 데이터 한 개마다 저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데이터 하나에 의해서 얘가 이동을 할 텐데 그 데이터 하나는 실제로는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데이터 하나가 만약에 좋지 않은 데이터면은 원래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은 이쪽인데 정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방향으로 러닝레트를 곱해줬으니까 이만큼 움직이진 않고 이런 식으로 작은 양만큼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또 데이터 한 개에 의해서 저희가 이동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하나하나는 전체 평균하고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 데이터 하나마다 움직이니까 이건 베리언스가 심하게 되겠죠. 이리저리 요동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플럭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긴 하겠지만 하나 좋은 점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이만큼 이동을 하는데 데이터를 10,000개를 다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는 데이터 한 개마다 이만큼씩을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친구가 계속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는데 데이터를 겨우 한 30-40개만 써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럭세이션은 심하지만 그래도 더 빨리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답을 빨리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그 장단점이 극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것의 중간 정도로 예를 들면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업데이트할 때 실제 데이터를 10,000개가 전체 데이터라면 그 중에 제가 100개만 골라서 할 거예요.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에는 10,000개 데이터를 전체를 골랐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은 이 코스트를 나타내는 이 등고선의 수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미니 배치는 뭐죠? 제가 100개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이 100개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값이 아니죠.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약간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 스토캐스틱처럼 한 개의 데이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향보다는 약간 비틀어진 이 방향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하고 근사치를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좋은 점은 뭘까요? 배치 그라디언트는 10,000개의 데이터를 다 써서 이만큼 이동했다면은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는 100개만 써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100개로 여기까지 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00개 정도만 하면 벌써 여기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는 다른 배치 그라디언트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전체 데이터셋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00개 중에서 제가 예를 들면 100개를 고르겠다. 그럼 100개의 랜덤 샘플을 전체 데이터셋에서 골라요. 근데 100개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여기 랜덤으로 고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100개를 고를 때 처음 1번부터 100번까지 101번부터 200번까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랜덤으로 골라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10,000개의 꽃에 대한 사진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꽃 중에서 3,000개가 장미고 5,000개가 튤립에 대한 사진이고 2,000개가 백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모을 때 처음 1번부터 3,000번까지는 장미에 대한 데이터고 3,001부터 8,000까지는 튤립이고 8,001번부터 10,000번까지가 백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 순서대로 100개씩을 골라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100개는 다 장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미 사진 100개만 놓고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 101번부터 200번까지도 장미 사진만 가지고 또 훈련을 해요. 그럼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아마 이 네트워크는 모든 사진을 전부 다 장미라고 답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장미만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3,000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도 갑자기 튤립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또 다 모든 게 튤립이라고 하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배치 사이즈가 100이라고 할 때 이 100개에는 예를 들면 장미가 30개, 튤립이 50개, 백합이 20개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면은 학습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샘플링 할 때 랜덤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00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기 전에 먼저 100개 사이즈의 배치들을 랜덤하게 해서 100개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골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에 배치를 하나씩 가져와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0,0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랜덤하게 100개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이걸 학습을 하고 또 그 다음 또 트레이닝을 할 때 또 여기서 또 랜덤하게 100개를 골라서 또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10,000개의 데이터를 100개씩 그룹핑을 해서 미리 다 나눠 놓은 다음에 그 중에 이 그룹 하나씩을 배치 하나씩을 가져다가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원 에폭 모든 미니 배치들을 한번 저희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각 미니 배치에 대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폭 한 번으로 모자라면은 이런 에폭을 또 여러 번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에폭에 대해서 할 때는 방금 앞에서 했던 이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똑같은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때 사용된 이 토탈 코스트가 이번엔 어떻게 되나요? 이 미니 배치에 있는 개수, 배치 사이즈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니 배치 코스트하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럼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장점이 아주 많아요. 일단은 저희가 배치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러닝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는 100개가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근사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베리언스가 줄어든다는 말은 노이즈에 대해서도 상당히 로버스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 두 개의 장점을 잘 모았습니다. 근데 이것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배치 사이즈를 제가 직접 정해줘야 되죠.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미니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이번에 500으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배치 사이즈를 다시 또 줄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트레이닝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배치 사이즈를 바꿀 때마다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제가 손을 많이 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데이터셋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처음에 랜덤하게 배치 사이즈만큼 선택을 해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배치 이렇게 그룹핑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배치에는 X1과 X32라는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배치에는 X2, X14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배치에 대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먼저 합니다. 그때 여기서 토탈 코스트는 이 첫 번째 배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토탈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이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이걸 하지 않고 이 첫 번째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있잖아요. 이것의 코스트 펑션을 저희가 두 번째 배치에서 골라와요. 이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다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을 이터레이션만큼 반복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원 에폭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끝나고 이것을 저희가 여러 번의 에폭을 돌려서 더 많이 학습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딥러닝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되 이것에 대한 명칭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있죠? 이 웨이트 값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그 핵심 기술인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